아침 일찍 게스트하우스 청소를 하러 올라갔을 때였어요. 504호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체크아웃한 한국인 커플이 묵었던 방.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3년간의 게스트하우스 운영 중 이런 손님은 처음이었거든요. 이 작은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29살 엘리자베스입니다. 파리의 회사를 그만두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어갑니다. 작년 여름, 제 게스트하우스에 처음으로 20명 규모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왔을 때의 일이에요. 아침 9시,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죠. 이하우, 우리 방 들어갈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체크인은 오후 3시부터예요. 아니요. 우리 집만 두고 싶어요. 잠깐만요. 그들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로비로 들어와 캐리어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지금 청소 중이라. 괜찮아요. 우리 조용히 있을게요. 하지만 조용히라는 말이 무색하게 로비는 순식간에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청소가 덜 된 방도 내줄 수밖에 없었죠. 밤에는 더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새벽 1시, 옆방 프랑스인 커플이 찾아왔어요. 마담, 옆방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가서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소음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손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돈 내고 왔어요. 왜 이렇게 뭐라 해요? 체크아웃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들고 20명이 묵었던 객실들을 확인하러 올라갔어요. 첫 번째 방문을 열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코를 찌르는 담배 연기와 음식 냄새가 뒤섞인 악취가 코를 강타했거든요.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자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할머니께 물려받은 앤틱 침대에는 기름진 중국 요리가 쏟아진 자국이 커다랗게 남아있었고 새하얀 시트는 간장으로 물들어 갈색으로 변해 있었죠.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음료수 캔이 굴러다녔고 제가 직접 수놓은 쿠션은 담뱃재로 그을려 있었어요.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수건은 온통 화장품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일부는 그냥 변기 옆바닥에 버려져 있었어요. 세면대는 빨간 고추기름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고 변기는 물이 넘칠 듯 막혀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제가 직접 고른 파스텔 블루 벽지였어요. 술이나 음료수가 튄 자국이 마치 그래피티처럼 벽 전체에 퍼져 있었거든요.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는데 그때 발에 밟히는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께서 소중히 간직하시던 도자기 장식품이었죠. 깨진 채로 커튼 뒤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건 단순히 지저분한 방이 아니었어요. 제 추억이 깃든 소품들, 정성스럽게 꾸민 공간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였죠.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단체 인솔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지금 방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와서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 청소하면 되잖아요? 우리 보증금 냈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청소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벽지도 다 교체해야 하고. 아니, 우리 원래 이렇게 써요. 다른 호텔도 다 이래요. 보증금으로 충분하잖아요. 그 무심한 태도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3년 동안 이 게스트하우스를 제 집처럼 가꾸고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했는데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깊은 상실감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죠. 죄송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사용이 아니에요. 보증금으로는 부족할 것 같네요. 벽지 교체 비용과 변기 수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해야겠어요. 그러자 단체 인솔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요. 하루 20명이 묵었잖아요.
다신 안 올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결국 변호사까지 불러야 했고 한 달 넘게 분쟁이 이어졌어요. 밤마다 울면서 게스트하우스를 계속해야 하나 고민했죠. 결국 보험사를 통해 배상을 받긴 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단체 관광객 예약을 받지 않기로 했어요. 특히 아시아계 손님들의 예약 문의가 오면 만실이라고 답하곤 했죠. 제 자신이 이렇게 편견을 가지게 된 것이 싫었지만 그때의 트라우마가 너무 컸거든요. 손님 국적을 보고 예약을 거절하는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지만 다시 그런 일을 겪을 생각을 하면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런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봄에 찾아온 한국인 커플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인 커플의 예약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죠. 메일함을 열어두고 답장을 쓰다가 지우기를 수십 번. 아시아 손님이라고 하니 자동으로 긴장이 됐어요. 이번에도 그때처럼 방을 망가뜨리면 어떡하지? 혹시 또 시끄러워서 다른 손님들이 항의하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까? 하지만 그들의 메일은 뭔가 달랐어요. 정중한 인사로 시작해서 체크인 시간을 정확히 지키겠다는 약속. 그리고 혹시 주의해야 할 규칙이 더 있는지 물어보는 세심함까지. 고민 끝에 예약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불안감이 가시진 않았어요. 체크인 당일 약속된 시간 5분 전에 현관 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단정한 차림의 커플이 서 있었죠. 봉주르, 저희가 예약한 김민수, 이지연입니다. 첫 인상부터 달랐어요. 하지만 전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방으로 안내하면서 일부러 엄격한 어조로 규칙들을 강조했어요. 그때 지연 씨가 진지하게 메모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다른 손님들이 주로 몇 시에 주방을 사용하시나요? 보통 아침 7시에서 9시, 저녁 6시에서 8시가 가장 붐비죠. 아, 그럼 저희는 그 시간을 피해서 사용할게요.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요. 그날 저녁, 전 자꾸 CCTV를 확인하게 됐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지만 그들은 정말 조용했어요. 오히려 다른 손님이 주방에서 요리할 때 은은한 향신료 냄새가 났는데도 그들은 창문을 열고 조용히 기다리더라고요. 이튿날 아침, 정말 잊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침 일찍 청소를 하고 있는데 김민수 씨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실수로 와인잔을 깼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순간 긴장했죠. 그런데 일단 제가 깨진 유리를 모두 치웠고 다른 손님들 다치지 않게 조심히 쓸어 담았어요. 새 와인잔은 제가 사러 가면 될까요? 근처 매장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진지한 태도에 제 마음속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와인잔을 바로 구하기는 어려웠죠. 이 지역 특산품인 수제 와인잔이었거든요. 이건 특별 주문 제작한 거라. 그럼 제작자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직접 주문하고 배송받을 수 있게. 그날 저녁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들이 저녁을 먹고 돌아오면서 꽃 한 다발을 들고 왔거든요. 아까 와인잔 일로 너무 죄송해서 현관에 놓으면 예쁠 것 같아서요. 저희가 갈 때까지만이라도 이 꽃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첫 한국인 커플의 방문 이후 한 달 뒤에 한국인 여대생 3명이 찾아왔어요. 여행 성수기라 예약이 꽉 차 있던 때라 솔직히 조금 걱정되었죠. 젊은 여성들이라 시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체크인할 때부터 그들은 제 걱정이 기우였음을 보여줬어요. 서로 캐리어를 들어주고 신발을 벗을지 말지 물어보는 세심함까지.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날 저녁이에요. 그날따라 게스트하우스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늦은 시간이라 수리기사를 부르기도 어려웠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러 갔는데 오히려 그들이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저희는 괜찮아요. 근데 엘리자베스 씨는 어떡하죠? 이런 일 처리하느라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한국에서 가져온 핫팩을 나눠주면서 다른 손님들 방에도 하나씩 나눠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덕분에 그날 밤 차가워진 게스트하우스에 작은 온기가 퍼질 수 있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 게스트하우스 근처에 일본인 관광객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시내에서 돌아오던 그 학생들이 일본인 관광객을 발견했나 봐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구글 번역기를 켜가며 그분의 목적지를 확인하고 근처 호텔까지 직접 안내해다 주더라고요. 돌아와서는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도 외국에서 길 잃은 적이 있어서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혹시 저희가 밤늦게 돌아다녀서 규칙에 어긋난 건 아니죠? 그날 저녁, 그들은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을 끓이면서 저도 초대해줬어요. 다른 게스트들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한국의 대학 생활, 여행 이야기, 그리고 프랑스에서 겪은 재미있는 에피소드까지. 그들과 함께한 시간은 마치 오랜 친구와의 대화 같았죠. 체크아웃하는 날 아침, 그들은 자신들이 사용한 이불 커버와 수건을 전부 세탁해서 개어두었어요.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해놓고 떠나더라고요. 제가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말렸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한국에서 게스트하우스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예쁘고 아늑한 곳은 처음이에요. 엘리자베스 씨가 이곳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졌거든요. 저희도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3일 동안 그들은 정말 조용히 지냈어요. 오히려 제가 먼저 말을 걸 정도였죠. 어제 와인 축제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엘리자베스 씨가 추천해주신 와이너리가 특히 훌륭했어요. 이건 저희가 거기서 산 와인인데 함께 마셔요. 체크아웃 날 아침, 그들은 30분 일찍 저를 찾아왔어요. 저기, 혹시 방 상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라도 뭐가 잘못되었으면 지금이라도 고치고 싶어서요. 네, 그럴까요? 방에 들어가 보니 마치 새 방처럼 깨끗했어요. 침대 시트와 이불 커버는 세탁되어 있었고 화장실은 반짝반짝했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아니에요. 저희도 한국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이게 기본적인 매너라고 생각해요. 그 후로도 많은 한국인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은 한 한국인 여행자가 공용 주방에 컵을 실수로 깼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 첫 버스로 나가서 새로 사올게요. 아니에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아니에요. 제가 꼭 책임지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정말 새 컵 세트를 사왔어요. 깨진 건 컵 하나뿐이었는데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손님이 올 때마다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입니다. 와, 한국어를 하실 줄 아시네요. 네, 조금요. 한국 손님들 덕분에 배우고 있어요. 지난달 저는 마침내 한국 여행을 했어요. 우연히 들른 분식집에서 만난 할머니와의 대화는 잊을 수가 없답니다. 아이고, 프랑스에서 왔다고? 멀리서 왔네. 뭐 먹고 싶어? 떡볶이 주세요. 어머, 한국말도 하네. 그래, 많이 줄게. 많이 먹어. 할머니는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는 걸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님들은 다 내 가족이야. 내 자식처럼 대해주면 그게 다시 복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할머니와 찜질방에 갔어요.
할머니는 절 데리고 다니며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죠. 어떤 방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언제 찜질방에 가는 게 좋은지, 심지어 찜질방에서 먹는 음식 추천까지. 마치 친손녀를 챙기듯 저를 챙겨주셨어요. 식당에서도 자꾸 더 먹으라고 음식을 덜어주시고, 토마토 주스도 사주시고, 거절할 때마다 아이고, 뭘 그렇게 사양을 해. 나라도 젊었을 때 외국 나가보고 싶었는데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한국 손님들에게서 느꼈던 그 따뜻함의 원천이구나. 그 이후로 저는 서울의 게스트하우스들을 돌아다니며 운영 방식을 배웠어요. 한국의 게스트하우스는 단순한 숙소가 아니었어요. 마치 작은 가족 같은 분위기였죠. 주인들은 투숙객들에게 맛집을 추천해주고, 때로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전파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진행하는 김치 만들기 클래스였어요. 외국인 투숙객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면서 발효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문화도 공유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였죠. 그렇게 2주간의 여행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을 한 뒤였어요. 언젠가는 꼭 한국에서 제 게스트하우스를 열겠다고요. 제가 경험한 그 따뜻함을 이번에는 제가 전 세계의 여행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이제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내년에 이 게스트하우스를 매각하고 한국으로 이주하려고 해요. 서울 홍대 근처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죠. 한국의 정싱을 느끼고 싶어하는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에게 제가 경험한 그 특별한 감동을 전해주고 싶어요. 예전에는 문화의 차이를 부정적으로만 봤던 제가 이제는 그 차이에서 특별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 발견한 배려심과 정이라는 가치는 제 인생의 새로운 나침반이 되었답니다.